신중년 일자리 프로젝트 재도전이 희망이다. 이 시간은요, 사업 실패 후 재도전의 의지를 다지고 성공적인 재창업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오늘도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의 한상하 원장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사업에 실패한 후에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하시는 그렇죠. 분들 예. 오늘도 아마 많은 분들이 방송을 듣고 계실 텐데요. 예. 오늘도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네. 처음에 창업을 해서요. 예.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일단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뭔가 다시 해보고 싶다 하기 이전에 이 네. 빚부터 좀 청산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진짜 우리가 채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은행권에서 빌린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나라에서 빌린 것도 있을 거고, 예. 또 개인적으로 아마 빌린 빚도 있을 겁니다.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창업자가 창업을 할 때 자기 자본 비율이 대한민국의 평균이 30%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70%는 채무다. 그렇죠. 70%는 돈을 빌려서 창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사업을 오래 했다든지 크게 했다든지 하면은 빚이 많을 거 아닙니까? 예. 60억이 넘어가면 사실은 빚이 60억이 넘어가면 정부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없습니다. 예. 60억 미만일 경우에는 본인이 이 신용 회복이라든지 그리고 개인 회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빚을 갚아 나갈 수 있습니다. 예.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지금 금융위원회에서는 재창업지원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예. 원금은 뭐 그냥 처음에는 두지만 예. 이자는 100% 감면을 해주고 네. 조금 시간이 지나서 원금을 70%까지도 감면을 해주고 나머지 30%에 대해서 장기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예. 드립니다. 예. 그리고 뭔가 재창업 준비가 되면 거기에다가 사업 자금까지 드리는데요. 예.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뭔가 빨리 일어서야 되겠다. 그리고 빨리 이 빚을 빨리 청산하고 싶다. 예. 그리고 빚이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은 파산을 신청하고 예. 면책을 받으려고 합니다. 예. 물론 최근에는 파산 면책의 기간도 짧아졌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비해서는 또 파산 면책을 확정을 잘 안 해주는 분위기예요. 법원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파산 면책이 되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홀가분할 수 있지만 예. 어떻게 보면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돈을 못 받는 입장이 돼버리고 그렇죠. 결국 그것이 국민의 혈세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파산 면책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 다시 재창업을 하실 때는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또 걸림돌일 수 있겠습니다. 예. 파산 면책 그리고 신용회복 개인 회생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파산 면책을 만약에 받게 되면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예. 본인 입장에서 좀 홀가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채권자 입장을 생각했을 때 예. 내지는 차후에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거나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 때 예.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것을 뭐 불이익이라고 뭐 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 창업 생태계든 사업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사실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것을 파산 면책을 했다라고 봤을 때는 이 모럴 해저드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없지만 담당자 입장에서 어떤 사람은 힘들게 빚을 갚고 다시 재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분의 사정도 있었겠지만 그것을 파산 면책을 했을 때 과연 우리 아나운서께서는 어느 분을 지원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법적으로는 딱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방향이 틀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네. 그 가수 이상민 씨가 빚이 7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파산 면책 안 하고 좀 열심히 돈을 갚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상민 씨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직접 통화도 했어요. 직접 통화도 했는데
뭔가 지금은 다른 거에 신경 쓸 것보다는 예. 빚을 갖다가 갚는데 저희가 예. 벌써 12년이나 빚을 갚았고 예. 지금 거의 다 갚아가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재기를 위해서 재창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재창업을 망설이기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보십니까? 뭐 창업이든 사실 재창업이든 뭔가 자기가 하지 않았던 일을 다시 할 때는 누구나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도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 준비를 위해 가지고 재창업 준비를 위해서 많은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지만 가장 우선적으로는 실패의 원인을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사업 계획서가 잘 짜여져 있고 그리고 뭔가 아이템이 좋다 하더라도 또 다시 한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사업 실패 후에 재도전에 성공한 재기 성공담의 주인공도 우리 함께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김세훈 리포터가 그분을 만나고 왔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의 주인공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재기 중소기업개발원 19기 수료생인 김규진 사장님을 만나러 창원에 왔습니다. 김규진 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규진입니다. 현재 리더스 금융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제조업을 했었습니다. 거의 한 10년 동안 2013년 12월 달까지 그는 이제 미국 국방에 관련되는 군수 물자인 자동차 파워트레인 계통의 부품을 생산해서 수출을 했었습니다. 연 매출은 하나로 해서 한 150억 정도 연매출. 상당하셨는데 어쩌다가 조금 어려운 시기가 왔었었나요? 2010년 정도 돼서 미국 오바마 정부 들어서서 이제 군비에 대한 거의 한 70% 정도 이렇게 감축을 시켰었어요. 거기에 이제 저희들은 100% 수출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데미지가 왔던 거고요. 2년, 3년 버티다 못해서 제가 문을 닫고 폐업을 하게 됐는 거죠. 이렇게 또 이제 한번 재기에 도전하게 되셨는데 이 도전하게 된 동기는 어떤 게 있으셨나요? 재기를 위한 동기보다는 제가 이제 폐업을 하고 이제 3년 정도 지냈을 때 이제 작년 9월 달이죠. 재기 중소기업 개발원이라는 데서 이제 교육을 받았어요. 그건 어떻게 받았냐니까 재기를 하려고 발버둥을 좀 쳤죠. 치는 중에 이제 인터넷 보니까 재기를 위한 도움을 준다. 이렇게 해서 부산에 소재로 있는 재기 중소기업 개발원. 거기에 이제 제가 인터넷으로 신청을 했죠. 그래서 이제 통영 죽도에 들어가서 4주 동안 텐트 생활을 하고 산에서 개인적으로 성찰도 하고 나를 발견하는 그런 교육들을 받고 거기서 정말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 용서도 하고 제 자신에 대한 잘못된 부분도 파악해내고 향후에 이제 계획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다, 재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도 좀 잡고 그런 기회가 있었죠. 그럼 이제 앞으로는 좀 어떤 목표가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보험업계입니다. 여기가 집에서는 이제 세탁업을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이 업을 보험업을 하고 저녁에는 집에 있는 배우자하고 세탁소 운영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해서 시드머니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드머니를 만들고 나서는 어떤 도전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존에 제가 하던 이제 자동차 부품 제조업 이쪽으로 다시 접근을 해서 다시 재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한 발짝 뛰기까지가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다른 업종으로 완전히 전향을 하신 거네요. 이분 같은 경우는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존에 하셨던 사업은 제조업이었기 때문에 제조업을 다시 하려고 하면은 엄청난 자금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용불량에다가 국세 체납을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전혀 어떤 자금 여력이 없으신 분이죠. 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신 겁니다. 네. 그게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또다시 도약의 기로에서 이제 시드머니를 만들고 있다, 종잣돈을 만들고 있다 하셨는데요.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에너지가 느껴지는데요.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창업 실패하신 분 가운데 2명 가운데 1명은 재창업하는데 걸림돌이 현실적으로 자금 조달이다. 이런 응답을 하셨던데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패자 부활 오뚜기 프로젝트. 그 3천억 원 규모의 3세번 재기 지원 펀드라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한 말씀도 좀 해주시죠. 먼저 재창업의 걸림돌은 자금 조달이다라고 하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그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예전에 생각을 하고 지금 그 규모로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전에 김규진 사장님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리고 정부에서 자금을 주는 거는 진짜 거의 시드머니 정도 수준밖에 예.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절대 정부에서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걸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한번 사업 실패하면 폐가망신이다. 그게 정설입니다. 예. 근데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2.8회의 실패를 허용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신 분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 19대 문재인 정부에서도 3번까지는 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창업 생태계를 만들자는 의미에서 3세번 재기 펀드를 갖다가 만드시게 된 거고 예. 지금 아주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예. 일반 투자자나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내일도 서울시가 지금 재기를 갖다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예. 250억을 추가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지자체가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이러한 재기 정책에 발 맞춰 가지고 나가고 있고 인천이라든지 경기도로 지금 현재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도 아마 조만간에 이러한 재기 창업을 위한 지원 펀드가 꼭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그 정보가 있으면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재기 중소기업 개발원에서 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예. 예. 예, 앞으로 꼭 예. 그렇게 해드릴 거고 네. 그리고 뭐 꼭 방송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저희 재기 중소기업 개발원의 문을 두드리시게 되면 예. 상세하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료 상담이죠? 네,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전화번호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051 051 316 316 예, 4050입니다. 4050번이요.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이쪽으로 전화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중년 일자리 프로젝트 재도전이 희망이다 매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재기중소기업 개발원의 한상하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